안녕하세요. 테마가 있는 카페입니다. 이 방송은 창원시 진해구에서 진행하는 마을방송 라디오고요. 저는 진행자 유미령입니다. 이 방송은 각 회마다 다른 테마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는 프로그램인데요. 오늘은 세상을 움직인 먹거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먹거리들 때문에 일어난 수많은 우여곡절과 사연들 때문에 때로는 훌쩍이며 또 때로는 알 수 없는 흥분으로 잠을 못 이루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자 마음대로 세계사적 관점에서 먹거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눈물 젖은 착취의 부산물이 있습니다. 바로 설탕과 커피입니다. 먼저 설탕은 설탕이 있는 곳에 노예가 있다고 어느 역사학자가 말했습니다. 16세기에 본격화된 노예 무역은 사탕수수 대량 재배 시기와 일치합니다. 사탕수수에서 설탕을 얻기까지는 엄청난 노동력이 투입됩니다. 무엇보다도 노동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기에 투입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후 300여 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팔려간 사람은 무려 최대 4천만 명쯤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을 몇몇씩 묶어서 빽빽하니 머리 하나 제대로 돌릴 공간도 없이 짐짝처럼 배에 실어 왔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한 수가 죽기도 하고 심지어는 바닷물에 던져지기도 했다는데요. 그렇게 농장에 도착한 그들은 말도 못하게 쇠약해진 상태로 미처 회복할 틈도 없이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각종 잔인한 고문 등도 멈추지 않았는데요. 인간의 욕망, 그 달콤한 맛 때문에 끔찍한 만행이 저질러진 아픈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국주의의 잔인성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더 진화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도의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약 20%가 자궁적출 수술까지 받았다고 하니까요. 돈을 벌어서 농장주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하니까요. 이렇게 생산된 설탕이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로 공급되고 세계 각국의 매장에 진열된다고 하니 달콤함 속에 숨겨진 이야기가 또 하나의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설탕이 오늘날 우리들의 식탁에 오기까지 이러한 희생과 슬픈 역사가 바탕이 되었다고 하니 새삼 숙연해지네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설탕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최대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단일 품종만을 오래 재배하다 보니 토양이 황폐해져서 황무지로 변화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가슴 아픈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길들여진 입맛을 바꾸기는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은 설탕 중독을 우려할 만큼 부작용들이 심각한데요. 비만은 물론이고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이어트 산업이 번성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는 이를 위한 의약품이나 식품 개발 등에도 많은 노력들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렇듯 설탕은 우리들 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씁쓸하기는 하지만 너무나 당연시 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로는 커피입니다. 커피는 역사상 가장 많은 찬사를 받는 음료 중에 하나죠. 그만큼 애호가들도 많고 전 연령, 전 지역에서 골고루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에 국민 음료가 되었죠. 온 국민들의 필수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 커피가 사실은 비인간적인 착취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농장주에게 빚을 지게 만들고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메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하루 14시간 노동은 물론이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학령기 아동의 강제노동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수확한 커피 무게만큼 임금을 지급받는데요. 60kg짜리 커피 한 자루에 2,000원 정도의 대가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어린이들이 하루에 10시간씩 떼역볕 아래서 뱀에 쫓겨가며 받는 돈은 겨우 우리 돈 1,000원 정도라고 하네요. 거기다 맹독성 녹약을 살포하면서도 마스크 등 기본 보호 장비도 지급하지 않고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농약비를 맞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국적 기업의 비윤리적인 이윤 추구 때문에 희생된 지구 반대편 어린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에 녹여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쟁과 저항의 원동력으로서의 식재료입니다. 바로 소금과 차인데요. 먼저 소금을 보면요. 모든 문명의 탄생과 교역의 원동력은 소금이라고 할 만큼 세계 문명사의 숨은 주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 목숨 건 항해도 마다하지 않았고 바로 이것 때문에 수없이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모두가 소금을 독점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특히 베네치아와 제노바는 120년 동안 4차례의 전쟁을 치르기도 했는데요. 소금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강했던지 승부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한 베네치아는 동방 무역을 독점하게 되었고 유럽 최강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대 민주주의의 발판이 된 프랑스 대혁명의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바로 가벨이라고 불리는 가혹한 소금세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8세 이상의 프랑스 국민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왕이 정한 가격으로 일정 약의 소금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했는데요. 시중보다 20배 정도나 비싼 가격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의 원성을 사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소금을 구입하지 못한 국민들까지 감옥으로 보내고 그런 와중에도 귀족들과 왕실의 사치는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결국 나라 재정은 더 악화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니 또다시 국민들을 쥐어짜게 됐습니다. 참다 못한 국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또 하나의 위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간디의 소금 행진입니다. 그 당시 재정이 취약했던 영국은 인도인들에게 소금 채취를 금지하고 영국산 소금만 먹도록 강제했는데요. 과다한 세금 때문에 인도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에 간디는 영국의 소금법에 저항하여 385km나 되는 거리를 25일에 걸쳐서 걷는 소금 행진을 합니다. 이에 감동한 국민들이 하나둘씩 동참하기 시작하여서 나중에는 지지자들의 줄만도 3km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결국 그 행진에 참여한 사람들이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을 채취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국민들 스스로 소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불복종 운동은 많은 세계인들을 감동시키게 되었고 인도가 독립하게 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과연 세계사의 숨은 주역이라고 할 만하죠. 그리고 차입니다. 동양과의 교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에 동양적인 취향이 상류층의 고급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포르투갈의 캐서린 공주가 영국의 찰스 2세와 결혼하면서 차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서민에게까지 대단한 열풍을 가져왔습니다.
가격이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안에 거의 모든 국민들이 차를 즐기기 시작했죠. 그때 당시 차값은 가계 수입의 10분의 1이나 되었다고 하니 대단하죠. 그래서 영국은 청나라로부터 더욱더 많은 양의 차를 수입하게 되었고 국부의 유출이 심각해졌습니다. 이때 생긴 무역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들은 아편을 청나라에 팔기로 마음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청나라는 아편에 금방 매료되었고 그 전에 영국과는 반대 상황이 연출됩니다. 오히려 청의 국부 유출이 심각해졌던 거죠. 더 심각한 건 온 나라가 아편에 취해서 휘청거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 밀수가 횡행하게 되었고 서민들도 보다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다 못한 황제는 밀수로 들여온 아편을 불태워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아편 전쟁의 원인이 되었고 패권이 서양으로 넘어가는 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보스턴 차 사건이 미국 독립 전쟁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7년간의 전쟁으로 재정이 취약해진 영국이 미국에 홍차세를 매기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이에 반발한 미국인들이 그 당시 차 수입을 맡고 있던 동인도 회사 무역선을 습격하면서 시작됩니다. 급기야는 독립전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만약 차가 없었다면, 그리고 국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지 않았다면 지금쯤 미국은, 그리고 세계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세 번째는 신세계를 찾게 한 원동력의 식재료입니다. 콜럼버스가 목숨 건 항해를 하도록 만든 향신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고 베네치아의 번영을 가져왔으며 신대륙을 발견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은 제국시대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이 대단한 주인공은 후추입니다. 물론 그 전까지도 후추가 사용되기는 했으나 그 가격은 금의 무게와 동일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후추가 식탁에 오르기까지는 아주 멀고 긴 여정을 거쳐야 했으니까요. 인도에서 생산된 후추는 아라비아 상인들을 통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거쳐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 도착한 다음 유럽 전체에 공급되었습니다. 베네치아를 번성하게 한 1등 공신이죠. 거기다 후추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수요가 폭증하기 시작합니다. 가격이 100배까지 치솟기도 했다는데요. 그래서 후추를 보다 안정적으로 손에 넣기 위해서 종전의 항로 대신 근거리 항로를 개척할 필요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대항해를 하고 신대륙을 발견하고 중세가 가고 근대가 시작되는 대전환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상상해 봅니다. 만약 유럽인들이 후추에 그토록 열광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라고요. 두 번째 신대륙과 관련된 작물로서는 감자가 있습니다. 아마 콜럼버스가 신대륙에서 발견한 것 중에 가장 파급력이 컸던 것이 감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오늘날 미국의 번영은 감자 때문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물론 좀 의아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하지만 누구도 쉽게 반박하지 못하는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콜롬비아가 스페인으로 감자를 들여와서 유럽에 전파되기는 했지만 초기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일랜드는 밀을 거의 수탈당해서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대체 식품인 감자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먹을만 하고 영양도 풍부해서 힘을 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자가 전 국민의 주식이 되면서 인구가 4배나 급증했다고 하니 과연 구세주라고 할 만하죠. 그런데 감자만 주로 심다 보니 지력이 약해져서 감자역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수확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고 인구의 3분의 1이 굶어 죽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급기야 굶주림을 견딜 수 없었던 아일랜드 사람들은 살 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들이 신대륙 이주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당시 신대륙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18만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도 대규모 인원들이 계속해서 넘어왔습니다. 이들의 유입은 풍부한 노동력과 함께 미국 발전의 한 축으로 작용했는데요. 이들 후손이 배출한 대통령만 해도 케네디를 비롯해 23명이나 된다고 하니 놀랍죠. 지금까지 세상을 움직인 먹거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흥미롭게 들으셨나요? 저는 각 이야기마다 각기 다른 감정이 교차하게 되더라고요. 먹거리를 구하기 위한 역사가 곧 세계의 역사라고 해도 전혀 과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 찡하다가도 또 한편 설레이기도 했거든요. 저로서는 모든 먹거리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함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더욱더 유익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방송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테마가 있는 카페 유미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